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가장 쉬운 프레임워크 스벨트, 그 22번째 시간으로 스벨트 CSS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벨트 CSS 기본 사용법. 두 번째, 클래스 지시문 기본 처리. 세 번째, 클래스 지시문 체크박스. 네 번째, 클래스 지시문 라디오. 어때요? 심플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네가. 동영상을 본 후에도 꼭 복습은 해주세요. 컴포넌트를 제작하면서 CSS를 어디에 작성하는지 본 적이 있습니다. 스타일 태그 내부에 CSS 언어를 작성하면 됩니다. 태그 선택을 통해서 꾸며줘도 적용은 되지만 다른 컴포넌트의 스타일과 겹치지 않도록 보통 클래스 속성을 많이 사용합니다. 컴포넌트 기본 구조죠. 스크립트 영역은 스크립트 태그에 쓰고 마크업 영역은 그냥 태그들을 쓰시면 되고요. 스타일 영역은 스타일 태그 내부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컴포넌트는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누는데 세 개의 작성 순서는 관계없고 세 개 다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스크립트와 스타일에는 해당 태그 안에 작성한다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태그들을 작성하면서 스타일을 적용 시 잘 들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h22번 스벨트라는 폴더에다가 프로젝트를 설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style.svelte라는 파일을 만들어서요. 앱스벨트에다가 이렇게 임포트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tyle.svelte에는요. 스크립트 영역과 스타일 영역을 따로 분리를 했고 마크업을 좀 해두었습니다. 그럼 태그 선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h1에다가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컬러를 핑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h2에다가는 제가 클래스를 선언을 해뒀거든요. 그러면 클래스를 선언할 때 처리를 하시는 거는 점 눌러서 타이틀 0이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역시 블랙으로 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컬러는 옐로우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잘 선택돼서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이번에는요. 인라인 스타일 시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변수에다가 색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et color 01이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 쓰시고 그냥 핑크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h3 태그에다가 중괄호 하신 다음에 컬러 01이라고 하면 핑크라는 영어가 텍스트로 반환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텍스트로도 반환을 할 수가 있겠지만 스타일로도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라인 스타일을 쓰실 때는 스타일하고 저렇게 콜론을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컬러 값을 이렇게 써주신 상태에서 중괄호 하고요. 바로 컬러 01을 이렇게 값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핑크색이 잘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인라인 스타일 시트로도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스벨트는 클래스 지시문을 통해 상태값과 연동해서 컨텐츠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벨트의 지시문은 원래 HTML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 특정 기능을 위해서 스벨트가 태그에 제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슬롯 강좌를 배울 때도 let 지시문을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클래스 지시문 문법을 보도록 할게요. 태그명을 쓰고 클래스 콜론을 쓰신 다음에 CSS 클래스명을 작성해 주시고요. 이퀄 쓰시고 중괄호를 쓰신 다음에 상태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문법을 확인해보면 문서 객체의 상태값이 true와 같다면 해당 클래스를 적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CSS를 적용 시 활성화한 상태를 의미하는 active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건 CSS가 직접적으로 지정해준 것은 아니고 보통 개발자들이 활성 상태를 표시하려고 많이 사용하는 클래스죠. 그래서 액티브 클래스를 통해서 버튼 요소를 활성화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버튼 스벨트를 만들어서요. 앱 스벨트에다가 이렇게 임포트를 통해서 연결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버튼 스벨트의 내용은요. 요거는 영상 하단에 첨부해드린 블로그 주소에 가서 보시면은 코드를 복붙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받으면서 색상이 변경되도록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상태값을 담는 변수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et이라고 하시고요. current라고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큐렌트 값은 그냥 현재는 그냥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처음 상태로는 값을 비워뒀고요. 우리가 이 큐렌트 값을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다 다르게 처리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버튼에다가요. onClick했을 때 일어나는 일을 처리를 할 거고요. 이때 화살표 함수를 써 가지고 바로 콜백 처리를 해서 이 큐렌트 값을 퍼스트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onClick을 그대로 복사하셔 가지고요. 두 번째 버튼에다가는 세컨드라고 큐렌트 값을 변경을 해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에다가도 요 onClick을 붙이신 상태에서 서드라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클릭했을 때 이 변수 값이 바뀐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 변수 값들이 잘 바뀌는지도 한번 p 태그에다가 텍스트로 한번 반환을 받아 볼게요. 중괄호 하셔서 큐렌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큐렌트의 값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고 나셔서 버튼을 클릭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큐렌트 값이 퍼스트, 세컨드, 그리고 서드로 이렇게 바뀌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새로 고침하면 다시 빈 문자열로 처리가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큐렌트 값이 퍼스트로 바뀌었다. 그럼 첫 번째 버튼을 클릭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 버튼에 액티브 클래스가 들어가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시문으로 어떻게 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라고 쓰신 다음에 콜론을 쓰고요.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받을 거예요. 보이시죠? 클래스 콜론을 쓴 다음에 우리가 작성한 클래스명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셔서 이쪽에다가 이제 값을 대입을 할 건데 언제 저 액티브 클래스를 받을 거냐면 큐렌트가 누구랑 같을 때? 퍼스트랑 같을 때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버튼은 세컨드와 같을 때다.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튼은 서드와 같아질 때. 그러니까 버튼들을 클릭했을 때 저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 큐렌트 값이 퍼스트가 되면 첫 번째 버튼이 액티브, 세컨드가 되면 두 번째 버튼이 액티브, 서드가 되면 세 번째 버튼이 액티브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 비활성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버튼에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활성화가 되고 글자도 활성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CSS에서 애프터를 통해 그렇게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버튼 눌러볼게요. 네, 두 번째 버튼이 활성화되고 그죠? 두 번째 버튼으로 큐렌트 값이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세 번째 버튼이 활성화되고 서드가 활성화됐다고 이렇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게 바로 클래스 지시문이었어요. 나중에는 많이 사용이 될 거니까요.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클래스 관련 지시문을 예제를 하나 더해서 체크박스의 바인딩을 통해서 클래스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버튼에 실선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실선이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체크 스벨트라는 걸 만들어서 앱 스벨트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십니다. 체크 스벨트 내용은 역시 영상 하단에 블로그 주소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첨부되어 있으니까 붙여주시면 됩니다. 원래 클래스 지시문은 true가 되면 활성화가 되고 펄스가 되면 활성화가 되지 않죠. 그래서 바더라는 상태 변수를 선언해서 기본값을 펄스로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true가 되면 이 바더라는 클래스가 활성화되도록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클래스를 통해서 콜론 쓰고요. 바더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보통 액티브라고 쓰는 게 좋기는 한데 꼭 액티브 클래스를 쓰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바더라고 써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더라는 값 자체가 펄스기 때문에 지금 이 바더라는 애가 실행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바더라는 값이 true가 되면은 이게 활성 처리가 될 거잖아요. 그거를 체크박스를 통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인드 체크드를 통해서 처리를 할 건데요. 바인드 체크드라고 이렇게 쓰시고 나셔서요. 원래 이렇게 true를 쓰면 당연히 액티브가 처리가 되는 파트로 가야 되는 건데 이 바더라는 클래스로 처리를 했다 보니까요. 요거를 여기에다 바더라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바더라는 값을 통해서 이제 처리가 됐고요. 이 바더 값은 언제 true가 되는 거냐면 체크를 해야 true가 되는 거잖아요. 체크들을 해야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테두리가 이렇게 녹색으로 잘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체크를 해제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라는 지시문이 받는 요 바더 클래스는 이게 true가 돼야 돼요. 값이 true가 돼야만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상태값이 true가 돼야만 처리가 됐던 거고요. 지난 예제는 비교 연산을 통해서 true false를 일부러 만들어낸 거고요. 요거는 체크 바인드를 통해서 이렇게 true fals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처리를 한 겁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선택을 위해서 라디오 버튼을 이용해서 실선, 점선 두 줄로 표시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 배웠던 if 블록, each 블록, 바인딩까지 응용한 코드니까요. 확인을 잘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라디오 버튼이라는 스벨트를 만들어서요. 앱 스벨트에 이렇게 연결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버튼에 있는 내용 자체는요. 역시 영상 하단에 있는 블로그 주소 가서 복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에는 벌써 요거는 지금 클래스 지시문이랑 사용한 클래스예요. 그래서 클래스 지시문과 사용할 상태 변수도 미리 선택을 해놨습니다. 값을 주진 않았는데 true든 false든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니까 활성화 처리가 되진 않겠죠? 세 개를 한 번에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라디오 버튼을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라디오 버튼을 처리할 배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열을 좀 만들 건데요. 글자에는 실선, 점선 두 줄 이렇게 처리를 할 거여서 배열에다가 그냥 한글로 문자열로 이렇게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ach 블록을 통해서 저걸 가지고 올 수 있겠죠. $each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as라고 나오는데 복수형 단원을 먼저 써주시고 as 뒤에다가는 단수형 단원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덱스 번호도 활용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i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i 값에 배당받을 인덱스 번호를 처리하는 변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let choice라고 해서 첫 번째 거는 0번이죠. 그래서 0이라고 처리를 해놓고요. 0번을 선택할 수도 있고 1번을 선택할 수도 있고 2번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초기 실행은 다 0번으로 처리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choice라는 거에다가 0이라는 값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레이블 태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폰은 원래 써야 되지만 잠깐 삭제를 하고요. 그러고 나셔서 레이블 안에다가 인풋 태그를 써보도록 할게요. 타입은 라디오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이게 그룹으로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bind라고 써주시고 콜론 그룹이라고 해주셔서 이 초이스 번호로 그룹화 처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value 값은 i로 처리를 해서요.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반환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더스에서 단수형 단어로 쓴 바더로 처리를 해주시면요. 이렇게 실선, 점선 두 줄이 나옵니다. 그리고 value 값에 처음에 해당되는 것은 요 i번째죠. 그래서 이렇게 0번이 잘 할당돼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될 거고요. 이렇게 선택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each 블록 아래다가요. hr 태그를 이렇게 써주시고 이 밑에다가 이제 버튼을 활성화시키기는 할 건데 이 바더 솔리드 클래스를 받을 건지 대시들을 받을 건지 더블을 받을 건지를 선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if 블록을 통해서 역시 처리를 할게요. 이렇게 중괄호 해주시고 샵 if고요. 자, 이번에는 초이스가 0과 같을 때입니다. 그럼 첫 번째가 실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고 나셔서 이제 버튼 태그를 쓰시는 거니까 버튼 태그를 써주시고 네, 버튼에서 그냥 버튼이라는 글자를 쓸 거고요. 이때 클래스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라고 이렇게 주신 상태에서 콜론을 주고요. 솔리드가 활성화가 돼야 되니까 이 바더 솔리드를 갖고 오고 나서 얘가 true로 바뀔 거다. 왜냐면 값을 주지 않았죠. 체크박스처럼 true, false로 주는 바인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렇지 않고 만일이죠. 그래서 콜론 else if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초이스가 이번에는 뭐와 같을 때죠? 1과 같을 때죠. 그래서 1과 같을 때는 점선이에요. 그래서 버튼 그대로 복제를 해오신 상태에서 이 클래스 지시문 뒤에 있는 클래스죠. 대시드로만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만일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콜론 else if를 한 번 더 들어가서 초이스가 2번일 대로 하고요.
그렇게 되면 바더 더블로 이렇게 클래스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고 나셔서 if절을 종료해야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버튼에 실수는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왜 그러냐면 초이스의 초기값은 0번으로 초기화 시켜놨기 때문에 당연히 실선으로 체크가 되어서 버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점선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점선 클릭하면 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두 줄 클릭해도 두 줄로 잘 선택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트 레벨, 롤업을 이용한 사스.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